수사권 조정 이때 맹렬하게 검찰 수사권을 사수하게 지키기 위해서 뛰셨던 그리고 이론을 만들었던 그 논리 그대로이고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돼서 중대범죄수사청과 검찰청을 나누면서도 법무부 산하에 두고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이 실패했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때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서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고 조정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결과론적으로 서울중앙에 4차장이 만들어지고 특수부가 강화되고 그 결과가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이었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그 정성호 장관님 그 제1회 당면 과제는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제30조에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밖에서도 국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국회도 응원해 주시고 정부도 응원해 주시고 그래야 제대로 된 개혁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당부를 드립니다. 보안 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은 수사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흔드는 일이며 작은 틈 하나가 결국 전면적 수사권으로 이어져 개혁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촛불행동 상임대표 김민홍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내란 세력 척결에 중요한 장치라고 할 수 있는 검찰개혁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토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분명합니다. 정치검찰 쿠데타의 주동 세력이자 내란 범죄의 기획과 수행 세력의 철저한 무장 해제를 통한 새로운 수사, 기소 관련 국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판단은 이미 확고합니다. 이 개혁 과정은 국가 공무원으로서 수행해야 할 공적 임무와 기능을 그 자신들을 위한 권력으로 조직, 이들이 속한 특정 집단의 사유물로 만든 관성과 구조에 대한 엄중한 응징의 의미와 함께 다시는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 해결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구조개혁과 인적 청산의 신속한 동시다발적 추진과 이 과정이 응징 처벌의 의미를 확실하게 갖도록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개혁이 가진 기본적 위력이며 개혁 에너지의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절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 기능의 보존이 국민을 위해 필요한 대목이 있다는 식의 논리가 검찰개혁의 방향을 교란하고 훼손시킬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수사와 기소의 국가 시스템이 범죄 억제와 처벌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개혁 과정에서 헌법적 요구에 따른 수사와 기소의 국가 기능 자체가 축소되거나 억제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걸 원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공적 기능을 사적 권력으로 만든 국가 조직은 철저하게 소멸시켜야 합니다. 검찰개혁의 출발점은 그래서 딱 하나입니다. 검찰은 이 기능을 맡을 자격이 이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들의 합의입니다. 여기서 시작해야 확실한 검찰개혁 지도가 그려질 수 있습니다. 친일파가 제 아무리 행정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등용해서는 안 되는 것과 동일한 논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철저하게 해체되고 무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도 이런 것은 검찰의 기능으로서 보존하고 어쩌고 하는 식이 되면은 개혁의 발상 자체가 허물어지게 됩니다. 이제 검찰은 없다라는 완전 제로 상태에서 발상을 해야 창조적인 해법이 나오고 진정한 개혁 조치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내란을 제압하고 내란 세력 완전 척결을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에 따르는 길입니다. 내란 진압의 과정을 우리는 제2차 촛불혁명 또는 비세혁명이라고 합니다. 혁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찰개혁 역시 혁명의 요구답게 해야 올바른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정부 조직 차원에서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기본입니다. 이를 역행하는 것은 결코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논란이 되는 법무부의 방안은 검찰의 기능을 수사, 기소로 분리하는 원칙을 적용한다면서 실질적으로는 탈검찰화의 원칙에 역행하는 것이자 형식은 분리이지만 도리어 집만 두 개로 늘려 자격도 없는 자를 그대로 집진으로 인정하고 1가구 2주택이나 다름이 없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검찰청 해체로
기능이 권력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공수처과 중수청이 소속된 정부 기관을 다르게 하면 됩니다. 수사의 미진을 보완하기 위한 보안 수사권 역시도 수사권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개혁 과정은 어차피 과정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그 사안에 따라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우려하기도 하지만 단호하고 엄중한 검찰 개혁은 경찰에게도 지침이 되는 것이며 경찰의 기능이 권력화된다고 판단되면 그에 따른 개혁 조치를 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 쟁점에 대한 정리가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논의는 요 며칠 사이에 진행된 것도 아니고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개혁 정책에 대한 그 방책에 오랜 축적이 있습니다. 이른바 신중론, 속도 조절론은 따라서 정당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검찰개혁의 방안이 문제가 된 것은 이미 합의된 국민적 합의와 판단을 결함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일 뿐입니다. 정치검찰의 은밀한 준동, 이와 손을 잡은 세력의 개혁 결함 사태가 검찰개혁을 부진하게 하는 원인입니다. 위장된 법논리와 기만적인 법기술을 동원해서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세력은 당연히 진압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공청회는 무슨 학술 토론회도 아니고 이제 겨우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어서 앞으로의 진로를 논의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이미 정리된 검찰개혁의 기본 방향과 방책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모아나가는 자리이기를 바랍니다. 내란 세력의 중심에서 온갖 범죄를 저질러 온 조직을 해체하지 않고 변형된 방식으로 그 권력을 보존하려는 움직임은 여지없이 파탄내야 하고 진짜와 가짜를 확실히 가려내 국민들의 개혁 의지를 현실로 만드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홍근입니다. 오늘 공청회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 점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검찰의 근본적 개혁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과 촛불 시민의 열망은 한결같고도 단단합니다.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횡포와 전횡은 우리 국민의 일상과 인권을 위협하는 것을 넘어 윤석열을 필두로 한 내란 괴물 정권을 탄생시키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해체는 단순한 국민적 열망을 넘어 시대의 수건이자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의 우선적 책무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 조정권이 우선 있었고 검찰 개혁에 대한 제도적 논의는 윤석열이 당선되자 임기 개시 직전에 제가 원내대표로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단계적으로 분리하기로 하고 그 첫 단계로서 검찰의 4대 직접 수사권을 우선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입법부를 무시한 시행령 꼼수로 이를 무위로 돌렸고 윤석열 정권은 오히려 검찰 수사권을 남용한 공포정치로 역사를 후퇴시키며 정치검찰을 키워왔습니다. 검찰개혁의 관문을 열었던 사람으로서 저 역시 그 사명과 책임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가동된 국정기획위원회를 총괄하는 기획본과장이자 정부조직 개편 TF 팀장으로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청사진을 이미 세밀하게 그려서 대통령실에 2번에 걸쳐 직접 보고드렸습니다. 그 안을 바탕으로 현재 대통령실에서 최적의 시기와 방안을 놓고 치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압니다.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 완수라는 사명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현재 불거지는 여러 이야기들도 결국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필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들과 촛불 시민들께서 원하는 검찰의 해체를 향한 목표와 방향은 저나 민주당의 구성원 모두 결코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며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함께 공동 주최해 주신 박홍근 의원님, 촛불행동,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발제를 맡아주신 김은진 교수님, 토론을 맡아주신 황운하 의원님, 한동수 대검 전 감찰부장님, 임은정 검사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9월 내에
검찰 개혁의 방향이 반영된 정부 조직법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제는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지지부진한 논쟁이 아니라 신속하고 단호한 개혁입니다. 검찰은 그 제도의 근원을 살펴보면 본래 수사기관이 아니며 기소권과 수사권의 결합으로 무소불위 특권을 휘두르게 되었고 마침내 그 특권을 남발한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어 윤석열 독재 정권을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사와 기소의 철저한 분리가 곧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검찰개혁의 중요 쟁점은 불리한 수사권을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정부 내 어느 부처에 둘 것인지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남겨두어야 하는지 등입니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 지휘권과 전권 송치 제도를 부활시켜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논쟁들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견제 그리고 정의를 위한 신속한 실체 진실의 발견을 기준으로 고민되어야 합니다. 법무부 탈정치화, 탈검찰화가 되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법무부의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함께 둘 경우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입법 취지를 관철시킬 수 있을지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사에게 보안 수사권이 있어야만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저는 올해 1분기 보안 수사 요구 사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경찰의 법리미진 또는 판단 누락 사건은 전체의 10%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마저도 굳이 검사의 보안 수사권으로 해결할 필요 없이 경찰의 보강 절차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으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안 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은 수사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흔드는 일이며 작은 틈 하나가 결국 전면적 수사권으로 이어져 개혁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무너진 지금이야말로 검찰 특권 구조를 뿌리째 뽑아내고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입니다. 더는 늦출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은 속도전이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매듭지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국회는 2025년 9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하여 검찰청을 반드시 폐지하고 곧바로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하에 검찰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습니다. 그것이 지난 겨울 응원봉을 들고 광장에 나와 국민주권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들의 뜻일 것입니다.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다시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검찰개혁 4법의 완수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셨지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4년 전 윤석열 검찰의 윤석열이라는 희대의 검찰총장 시대에 검찰권 남용을 눈으로 목도하신 증인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한동수 감찰부장, 임은정 검사들이 그 자리에 지난 윤석열 검찰에서 윤석열의 검찰권 남용을 눈으로 목도한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증인이 계십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귀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축사한 대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님의 축사 대목입니다. 검찰개혁은 바로 촛불 정신을 제도 속에 실현하는 일이며 법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길입니다. 개혁의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역사는 늘 국민과 함께하는 길이 승리한다는 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정의와 공정 그리고 투명한 권력 기관을 향한 열망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국민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개혁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다시 또 쟁점으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이토록 관심을 크게 가지는 것은 그만큼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검찰 집단의 조직적인 반발로 그리고 검찰개혁이 계속 무산되면서 대한민국은 나락으로 떨어진 것을 우리 국민들은 절실히 느꼈습니다. 검찰은 우리 사회에서 통제 불가능한 권력이 되었고 결국 검찰개혁에 나선 정권을 대대적으로 수사하면서 검찰 독재, 내란 정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얼마나 비통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까?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이 자행한 폭과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하나 이야기하지 않아도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숱한 표적 수사, 기획 수사로 정치에 개입하고 개혁을 방해하고 정권의 하수인으로 있다가 이제 정권을 스스로 만들는 그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기득권 엘리트 집단, 특권 집단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노동자와 서민들을 검찰의 폭력에 놓이게 했습니다. 이런 검찰을 그대로 두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검찰개혁 없이 사회 대개혁은 요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모든 개혁의 필요적인 조건이라고 강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민과의 약속대로 국민이 바라는 대로 검찰청 폐지와 수사 기소권 분리 대원칙하에 빠르고 신속하고 그리고 명확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제도개혁과 인적청산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것이 촛불 광장에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던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첫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박홍근 의원님, 박은정 의원님, 황운하 의원님 그리고 촛불행동의 대표님들 그리고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과 민생연구소 등등 이 자리를 맡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특히 현장의 증인으로서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실 우리 한동수 전 감찰국장님과 이제 우리 이문정 검사님 힘껏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러 쟁점들이 다시 논의되겠지만 검찰에 대한 완전한 해체와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중수청을 어디에 둘 것인지 그리고 보안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오늘 쟁점을 정리해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사회민주당 또한 온 힘을 다해서 함께할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데 앞장서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본 토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윤진 대표님께서 관련 주제로 기본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속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국민들이 검찰개혁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한 것은 2019년부터입니다. 이미 6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설사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못했다 하더라도 탄핵 이후에 9개월이 되었고 파면 이후에 5개월이 됐고 대통령 선거 이후에 3개월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속도를 말해서는 안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에서는 속도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그 속도가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방향과 관련된 얘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그동안 검찰개혁을 요구를 하면서 해왔던 주장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발제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3가지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반드시 분리해야 되겠다. 두 번째가 검찰에 대한 모든 수사권을 철저하게 박탈해야겠다. 세 번째가 검찰과 법무부의 수사권으로부터 완전히 격리시켜야 되겠다. 이 3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언론에서 나오는 법무부와 민주당과 관련돼서 그 검찰개혁안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국민의 요구의 기준에 맞추어 봤을 때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원하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그동안 수사를 엉망으로 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하는 꼴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이렇게 만든 것, 국민이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것은 검찰들입니다. 특히 정치 검찰들입니다.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누구는 압수수색하고 누구는 하지 않고 누구는 기소하고 누구는 하지 않고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들이 검찰을 바라보는 시각을 정리해보면 대체로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검찰은 독재의 도구다. 내란의 공범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번 관봉 띠지 사건처럼 증거인멸로 범죄를 오히려 숨기려고 하는 공범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있는 죄를 덮고 없는 죄를 만드는 공작 집단이다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가 공무원에 불과한 검찰이 권력 집단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이고 국민적 요구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관한 것입니다.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2019년에 소위 서초동 집회로 일컬어지는 몇 달간의 국민들의 싸움에서 국민들은 검수완박을 주장했습니다.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지금의 분위기는 확실한 듯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약간의 기대를 걸어봅니다. 두 번째는 검찰에 대한 모든 수사권을 철저하게 박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저하게 박탈하는 이 수사권과 관련돼서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2020년 개정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검찰청법 개정안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18년 6월 21일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취지에 따라서 개정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개정에 대한 것을 보면은요. 뭐냐면 이 개정의 핵심 내용은 중대범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대범죄는 이 개정 이전에는 개념조차 없었던 것이 이 개정으로 처음으로 없었던 개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경찰이 해왔던 수사 중에 범죄와 관련된 수사 중에 일부를 중대범죄라는 이름으로 수사 개시권을 검찰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2020년의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이름하에 수사 개시권이라는 것이 이전에 없었던 개념이 생김으로 해서 결국은 오늘의 논란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과 타협하거나 검찰에 굴복해서 만들어진 이 개정안으로 인해서 지금 검찰개혁을 망쳐서는 안 됩니다. 범죄를 수사하는데 일반 범죄 따로, 중대범죄 따로라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검찰이 자신들을 얼마나 대단한 집단으로 생각하는지, 얼마나 우월적 사고를 하는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일반 범죄는 경찰이 하고 중대범죄는 경찰로 안 되니까 검찰이 한다. 이러한 의미 속에 이미 검찰이 권력 집단화되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중대범죄를 바라보는 이러한 태도가 지금의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헌법이 정하지도 않은 그런 권력기관 내지는 권력 집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수사에 관한 권한, 그것이 일반 범죄이건 중대 범죄이건 수사권을 검찰에게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중대 범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원칙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상세에 대해서는 오늘 굳이 설명하지 않고 앞으로 다시 논의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찰과 법무부의 수사권으로부터의 격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민의 요구는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의 분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검찰을 관할하던 법무부에 대한 개혁도 따라야 합니다. 법무부의 직제에 대한 개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이 가지는 권한을 뺏기는 것이 마치 법무부의 권한을 뺏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어야 한다는 법무부 안과 행정안전부에 두겠다는 민주당 안과의 갈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그동안 검찰을 잘 관리 감독했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책임 방기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도 없이 우리 것이니 절대 뺏겨서는 안 된다는 태도를 일관하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 정부에서 행정부의 일개 부서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국민들의 요구는 정확합니다. 수사에 관한 모든 권리를 검찰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 산하에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기소권만 법무부에. 이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 4법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처음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걸 다루지 않고 오로지 속도와 방향에 대해서 다룹니다. 왜냐하면 법무부가 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안이 실제로 확인되지 않고 있고 극히 일부분만 언론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의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언론을 통해 알리는 방식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론과 국민들에게 동일한 내용이 늘 정보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자신들이 보는 신문의 기사가 아니라 정부의 공식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서 직접 판단할 수 있는 이러한 정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자리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다시 한번 정확히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구체적인 법안을 통해서 이 원칙이 어떻게 검찰개혁에서 구현될 것인가를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기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제 긴급 공청회가 됐을까요? 이게 뭐 불과 제가 공청회 토론자로 이렇게 좀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불과 한 이틀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부랴부랴 긴급 공청회가 마련된 것은 최근에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뭔가 좀 이 검찰 개혁의 적신호가 켜진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좀 불안한 그런 요소가 감지됐기 때문에 이렇게 긴급 공청회가 마련된 것이죠. 그것은 뭐 다 아시겠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접하셨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 예결특위에서 예결특위 의원들인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형식을 빌어서 언론에서 얘기하는 법무부 안이라는 것을 밝혔기 때문이죠. 사실 그 개혁의 대상이 개혁안을 낸다는 것은 그 자체가 좀 모순이지 않습니까?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무부는 검찰에 의해서 장악이 돼 있잖아요, 지금. 이번 인사를 보면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도 충분히 그 보직 부여를 해서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법무부의 주요 직책들을 전부 검사 출신으로 채웠습니다. 예를 들면 법무부 차관, 또 뭐 기조실장, 뭐 법무실장 등 이런 자리를 전부 검사 출신으로 채웠어요. 또 이른바 친윤 검사, 검찰주의자로 분류되는 사람들, 검찰권 오남용을 통해서 무고한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줬던 그런 검사들이 여전히 건재해야 하는 거예요. 이번 인사에서. 이런 법무부가, 이런 검사들에 의해서 장악된 법무부가 개혁안을 낸다는 것은 이게 반개혁적인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위험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긴급 공청회가 마련된 것이고요. 정성호 장관께서 뭐 조금 전에 우리 발제자도 말씀하셨지만 그 정식으로 이것이 정부안이다, 법무부안이다 이렇게 공개된 안은 아니고 언론에 이렇게 흘리는 방식으로 언론에서는 법무부안 또는 뭐 검찰안 또는 정성호안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검찰안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다 보니까 개혁의 방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개혁의 방향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 반대로만 가면 명확한 거거든요. 검찰이 하자는 반대로 가면 명확한 겁니다. 그런데 정성호 법무장관은 검찰 아니거든요. 그 반대로만 가면 방향은 명확해지는 겁니다. 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칭송하는 아니면 그 반대로 가면 됩니다. 현재 정성호 안이 조선일보 등에 의해서 칭송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조차 정성호 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개혁의 방향은 그 반대로만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개혁의 대상인 법무부가 법무부 안을 낸다는 것 자체가 지금의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 어저께부터 민주당이 1박 2일에 정기국회를 앞둔 정기 워크숍을 진행 중인데 정성호 장관은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워크숍에 참석을 했고 그 자리에서 민주당과 정부 간의 이견은 없다 이렇게 정리했고 또 입법의 주도권은 당에 있다, 국회에 있다 이렇게 입법의 주도권은 당에 있다, 즉 민주당에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당정 간의 이견은 해소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근 쟁점이 됐던 오늘 이제 쟁점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쟁점이 된 사안들에 대해서 제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쟁점은 크게 한 3가지 정도 같습니다. 첫째는 이제 검찰은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유지하고 싶어 하긴 하지만 검찰청이 유지되면 그 국민들이 그걸 개혁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당대표 선거 때 정청래 대표 또 박찬대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이런 그 당대표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됐다는 뉴스를 듣도록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검찰청이 이름이 없어지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검찰개혁을 인식되지 않을 것입니다. 실패한 검찰개혁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권이 분리되고 나서도 공소기능 이외에 다른 이러이러한 업무들이 있으니까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검찰청 이름이 유지되는 것으로는 검찰개혁은 실패로 인식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 봅니다. 검찰이 이제 공소청으로 전환되는 그것은 검찰이 아마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도리도 없지만 그 다음에 검찰이 현재 맡고 있는 수사 기능을 검찰로부터 이관받아 가지고 좀 검찰로부터 떼어내진 수사 기능을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 이걸 어디에 둘 것이냐라는 것이 지금 핵심 쟁점으로 보게 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서 인사말 해주신 김민홍 대표님 또 박은정 의원님 또 발제자님 이런 분들이 다 이미 해답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중언부언할 필요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가 완전히 검찰에서 장악된 이런 상황에서 그 법무부에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고 공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둔다면 그리고 법무부는 맨 검사들로 채워져 있다면 이 셋이 한 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인적 교류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현재 검찰청이 법무부로 격상이 되고 그다음에 현재의 검찰청이 2개로 나뉘어서 하나는 중수청이 되고 하나는 공소청이 되는 겁니다. 또는 과거에 이미 폐지된 과거의 대검 중수부가 부활이 돼서 중수청이 되고 중수청으로 격상이 되는 이런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죠. 이건 완전히 그 역행하는 것이죠. 법무부의 권한을 집중시켜 주는 것이 됩니다. 검찰청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히도 법무부에 중수청을 두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거는 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검찰 개혁에서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가 지금처럼 탈검찰화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에 장악된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아예 공수청도 두고 중대검찰도 두는 것은 검찰의 권력을 더 거대 공룡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보안 수사권 문제인데요. 정성호 장관이 지난 오늘 정성호 장관 안 계신데 제가 자꾸 안 계신 분 상대로 좀 말씀드려 죄송하긴 한데 계셔도 저는 토론을 좀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저하고 가끔 이렇게 소통합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도 드리기도 하는데 그분이 그 예결위 때 하신 발언이 수사권 조정 전에 비해서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그 통계 자료를 제시했는데 이제 검찰이 그것을 어느 신문에다가 이렇게 제공을 해가지고 어느 신문에 보도된 적도 있는데 이 통계 자료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통계 자료더라고요. 2023년에 사건 처리 기간이 214일이었는데 2024년에 312일로 무려 100일이 늘었어요. 1년 사이에 100일이 는다는 것은 이건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게 30일씩 늘다, 열흘 는다, 20일 는다, 30일 는다 이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100일이 늘었다는 것은 이건 납득되기 어려운 그런 통계 자료입니다. 그래서 산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요. 경찰의 통계 자료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지금 경찰, 검찰의 사건 처리 기간은 과거 검찰개혁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통계 자료를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검찰이 또는 그 정 장관이 알고 있는 그 보고받은 통계 자료란 결국 검찰이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왜곡된 통계 자료일 수 있다. 근거가 불확실하다. 이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이제 국수위에서 경찰 이의 사건 4만 건을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이 지적은 어느 정도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그 특위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수위가 아닌 수사심의위 등에서 이거를 처리하는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보안 수사는 보안 수사 말씀을 하시는데 보안 수사라는 이름으로 검찰이 수사권을 남기면 절대 안 된다. 사실상 수사권을 남기는 것이다. 그럼 나중에 이것이 전면적 수사권 확대로 이어진다. 한동훈이 그렇게 한 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전면적 수사권 확대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 수사권이 남겨지게 되면 여기 한인석 교수님이나 한동수 부장님도 그전에도 참 말씀하셨는데 이 검찰의 수사 인력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수사 인력, 수사 예산이 그대로 남게 돼요. 그러면 검찰 개혁이 안 됩니다. 검찰 수사관이 다 빠져야 검찰 개혁이 됩니다. 그래서 수사권을 남기게 되면 수사 인력과 예산, 수사 부서, 예컨대 대검에 여러 가지 경찰과 중복되는 수사 관련 시설들이 있어요. 기관들이 있어요. 이거 다 빼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보안수사라는 이름으로 수사권이 남겨져서는 검찰 개혁은 그 의미가 퇴색된다. 완전히 반감된다. 마지막으로 전권 송치제도나 심지어 수사지휘권 부활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
경찰에 의한 통제를 이제 검사가 경찰 수사를 통제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는 검사가 하는 통제 이외에 다각적인 통제가 있고 현재 검사가 경찰에 대한 충분한 통제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영장청구권, 그다음에 대표적인 게 기소권입니다. 수사에 대한 가장 강력한 통제 수단은 원래 기소권입니다. 기소권 가지고 있고 영장청구권 가지고 있잖아요. 이미 강력한 통제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검찰의 문제는 경찰 수사의 부실 수사 문제, 뭐 이제 일부 그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보안 수사권이 인정이 안 되면은 뭐 엄청난 일이 발생할 것처럼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경찰과 검찰이 협력 관계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경찰과 검사가 협력 관계, 미국의 검사들 형사하고 검사하고 얼마나 그 수시로 이렇게 소통이 잘 되는지 영화에서도 보면은 여검사가 남자 형사하고 결혼까지 합니다. 그렇게 소통이 잘 돼요. 그렇게 소통이 잘 되면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도 검사가 경찰에 끊임없이 상담도 해주고 조언도 해줘요. 또 일부 나라에서는 검사가 경찰서로 출근합니다. 출근해서 그 파견 검사로서 경찰 수사에 대한 여러 가지 협력 차원에서 조언을 해줍니다. 다 해결될 수 있는 일입니다. 무슨 보안 수사권으로 해결하고 전권 송치를 해결하고 그건 검사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통제 수단은 아예 제거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예상되는 부실 수사라든지 뭐 경찰의 통제 수단이라든지 이걸 모색을 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서울 동부지검에서 온 이문정 검사입니다. 여기 왔더니 여기 황운하 의원님과는 2019년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증인과 참고인으로서 나란히 서서 국회의원들과 질의응답을 받았었고 여기 한동숙 감찰부장님과는 2022년 5월인가요? 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어서 역시 말을 했었던 사이인데 우리 셋 모두 압수수색 당했고 피고인과 피의자로서 열심히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했고 무죄인 확정이 되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피의자로서 지금 4년째 된 상태라서 뭐 그렇습니다만 살아남아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어찌 보면 그 광화문에서 키세스 투쟁을 하셨던 많은 응원봉의 시민들 덕분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한 제가 현재 또 검사장으로서 이 자리에 온다는 것 자체가 검찰개혁 관련돼서 말씀드린 것 자체가 저희 동부지검에 있는 동료들, 수사관님들이나 검사들이나 다른 청에 있는 동료들한테도 또한 가슴에 생채기를 남기는 말일 수밖에 없어서 저가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박은정 의원님께서도 고민하시면서 저한테 그 초청을 하셨던 거였고 저도 많이 고민하면서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최근에 정성호 장관님의 그런 것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우려가 정성호 장관님 발언 이전부터 오광수 민정수석, 봉욱 현 민정수석 등이 있을 때부터 이미 감지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서 정성호 장관님의 말씀은 그때 그 인사와 관련된 결과일 뿐이지 원인일 수는 없어서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희가 여기 온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어제 전화가 많이 쇄도했어요.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이것에 이 수사구조 개혁 관련해서 당장 현실로 몸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많은 수사관님들이나 검사들은 이 정성호 장관님 안이 유지되었으면 그래서 신분의 변화가 크게 없었으면 현재 있는 상태가 안정적으로 사실상 유지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그렇게 해달라고 간절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검찰개혁 오적인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차관, 성상원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차장, 김수홍 검찰과장이 검찰개혁 오적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그 김앤장 등 5대 로펌과 유대가 결국은 법무부 장관님과 대통령님을 속이는 게 아니냐. 그것이 참사가 더 검찰개혁 실패로 문재인 정부처럼 이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해달라고 강하게 말해달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던 모든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을 뿐이지만 그렇게 저한테 말씀해달라고 한 분들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전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니까 오광수 전 민정수석 그분은 다행히 낙마를 하셨는데 봉욱 수석이 오셨을 때 저는 많이 참담했던 게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의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봉욱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러니까 판사님들이 믿지 않았던 그러니까 이규원 검사, 차규근 출입국 본부장,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이 그 유죄를 받게 하기 위해서 믿기 어려운 말씀하셨던 분의 말씀을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에 대해서 반대하셨던 분의 말씀을 이재명 대통령이 듣지 않으셨으면 결과론적으로 그분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동조하겠다고 하셔서 민정수석을 허락을 하셨을 텐데 그렇게 해서 온 인사 참사가 이진수 차관, 성상원 검찰국장 이런 상황이어서 결과론적으로 우리 정성호 장관님의 발언이 나오진 않았을까 싶어서 많이 참담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정성호 장관님의 말씀은 지금은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으로 좀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성호 장관님의 말씀은 검찰이 바라는 아니라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진수 차관이나 성상원 검찰국장은 그 문재인 정부 때 특히 2022년 그 문재인 정부 마렵에 수사권 조정 이때 맹렬하게 검찰 수사권을 사수하게 지키기 위해서 뛰셨던 그리고 이론을 만들었던 그 논리 그대로이고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돼서 중대범죄수사청과 검찰청을 나누면서도 법무부 산하에 두고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이 실패했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때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서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고 조정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결과론적으로 서울중앙에 4차장이 만들어지고 특수부가 강화되고 그 결과가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이었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그 정성호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그 아마도 성상원 검찰국장과 이진수 등이 바라는 그 말씀드렸을 보고하였을 그 안은 그거와 똑같이 많은 검사장의 자리 늘리기일 수밖에 없고 그 법무부 장관 산하에서 법무부장조차도 지금 검찰이 다 장악돼 있는 상태인 건 알지 않습니까? 결국 법무부 장관이 보고된 것이 검찰 아닐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까 이걸 보면서도 법무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겠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확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법무부에 이렇게 잘못된 안을 보고를 드렸던 검찰국장과 법무부 차관 등을 그대로 두고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촘촘하고 꼼꼼한 대통령님의 국정철학 수사와 기소부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이라는 공약을 갖다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기한 내에 속도 있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전 강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정성호 장관님의 발언으로 이제 드러난 상황이니까요. 지금 다른 발제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속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 2년 검찰개혁을 민주당에서 요구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 요구했던 사안이에요. 지금까지 그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서 어떤 준비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은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목놓아 외쳤던 검찰개혁 논의에 대해서 그 꼼꼼하고 신속한 그 안을 내어놓기를 아마 시민들이 바라실 테니까요. 그러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법무부 검찰국에 두시면서 하셔야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은 기억해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윤석열 검찰 독재가 이렇게 심각한데 왜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광화문 그 박근혜 정부의 그 탄핵 때 시민들처럼 그때 일어나는 데까지 발화하는 데까지 긴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그런 말은 했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그 대선 공약이었고 검찰을 생각한다 책도 쓰셨고 그렇게 기대했었던 문재인 정부에서 첫 번째 검찰국장이 저는 조금 늘 비판했던 박근태 검찰국장, 권순정 검찰과장 딱 인사를 봤을 때 저는 이번 정부에서 검찰개혁이 안 되겠는데라고 우려했다가 인수위가 없이 하니까 바로 이런 인사 참사가 있었나 보다 한 번은 더 기다려봐야겠다 했을 때 두 번째 검찰국장이 윤대진, 두 번째 검찰과장이 신자영 검사인 걸 보고 이 정부에선 검찰개혁을 못하겠다라고 슬프게 결론을 내고 저는 고발이나 민사소송, 국가배상소송 등 개인적인 법률 판례 만들기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번 첫 인사는 그 인수위 없이 급하게 하다 보니 난 참사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윗사람 국민들한테 드러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수사나 그 도이치모터스 디올백
콜검이라고 불릴 조롱받았던 몇 명 솎아낸다고 해서 눈 가리고 아웅일 수밖에 없는 이진수 차관과 정상원 검찰국장 등이 이 인사 사인은 찐용 검사들이 역시 검찰을 장악했다는 인사 사인일 수밖에 없어서 그 결과가 검찰 개혁을 갖다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의 검사장 자리 늘리기 이 안으로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참담한 심정이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시민들께서 조금 더 검찰을 알고 생각하고 비판해 주셨으면 그 문재인 정부처럼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이 실패해선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그 비판적 지지를 아끼지 않아 주셨으면, 알고 비판해 주셨으면, 몇 명 솎아내는 것에 대해서 환호하시는 것으로 그 검찰의 눈 가리는 속임이 사기를 또 당하시는 거거든요. 사기를 한 번 당하면 사기꾼이 나쁜 거지만 여러 번 당하면 속임을 당한 사람이 바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더 이상 바보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검찰권을 가진 인사권 행사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가 논의되었던 불리한 수사권을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정부 내 어느 부처에 둘 것인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검사입니다. 저는 검찰을 사랑합니다. 검찰에 제 사랑하는 동료들이 많고요. 검사들과 수사관들과 신무관님들 얼마나 동료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너무 안쓰럽고 속상한 마음에 처음 국정기획위원회 가서 그래도 우수한 수사 인력이 중대범죄수사청에 가야지만 수사력이 그대로 보존될 텐데 조금 더 가는 것에 대해서 칸막이가 좀 덜 해줘야지만 좀 우수한 인력이 가기 유리하지 않겠냐. 그러므로 중대범죄수사청이 법무부에 가야지 그대로 있어야지만 우수한 인력이 갈 것 같다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거듭 말씀, 저는 검찰이니까요. 저 검찰 사랑하고 동료들이 고통받고 고민하는 걸 많이 보거든요. 쓴소리도 많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마음도 제가 이해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더니 그런 칸막이가 없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칸막이가 없으면 그렇게 검사들이 지금 뭐가 달라지냐는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려면 검찰의 인적 청산, 인사가 제대로 확실하게 속관해져서 이 검찰이 제대로 검사들이 괜찮으면 이런 구조 개혁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적 청산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에 두면 역시 이제 법무부 장관도 그대로 포획할 수 있는 우리 우수하고 유능한 검사들인데 제대로 칸막이가 쳐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인적 구조라면 중대범죄수사청에 두어도 고공 플레이를 가능한 상황인데 법무부에 두면 그러니까 정말 자리 늘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지적에 제가 그래 나도 역시 나는 검사구나라고 인정하고 행안부 안에 전 찬성하게 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인적 구조에서 검찰의 법무부 내에 두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불리한 그러니까 이게 보안 수사권을 남겨주는 것에 대해서 만약 보안 수사권을 그대로 남겨두면 어떻게 되는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문재인 정부 마렵의 수사 개시권에서 등했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않습니까? 보안 수사란 그 말로 각종 어차피 시민단체 보수 시민단체 등에서 원하는 고소장 닥치는 대로 다 들어오니까요. 원하는 걸로 조사해서 찍어서 하는 걸로 똑같은 사태를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 여전히 있습니다. 인적 청산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걸 보고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검찰청의 이 공소청을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 인력 구조를 사실상 거의 그대로 놔두고 수사를 갖다가 사실상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결국 남용할 수 있는 여지를 그대로 두는 수사 인력을 놔두는 것이 가능한가? 이것이 문재인 이재명 정부에서 목 놓아 외쳤던 검찰 개혁인가, 시민들이 원했던 검찰 개혁인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결과론적으로 구속 사건이 이런 때 면담,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이야기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도 못 들을 수 없어요 하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저는 있지 않나 싶어서 진술 청취나 뭐 면담 정도는 몰라도 보안 수사라는 말로 수사권을 놔두게 된다면 검찰청이 공소청이란 말로 간판가리만 하고 그대로 수사권을 사실상 보존할 수 있고 그것이 등 처리로 인하여 검찰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신 분들한테는 그 트라우마를 공포를 치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전 보안 수사권을 두면 안 된다는 입장으로 국정기획에서 말씀드렸고 여기서도 그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을 실제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정성호 장관님과 정부에게 국민들은 묻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식에
그 하는 척하는 것 말고 실질적인 수사 구조 개혁,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검찰 개혁 완성, 그것이 대통령께서 공약하셨던 사항이고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 자세를 취하지 않으신 분은 법무부의 간부로 남아서는 안 되고요. 만약 하겠다고 해놓고 왔는데 제대로 안 한다면 인사권을 행사하셔서 실제 그 검찰 개혁을 완성할 사람으로 채워주십사라는 것을 실무에 있던 이 윤석열 총장 시절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고통받았던 시민이자 공무원으로서 건의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동수 변호사입니다. 저는 뭐 판사, 변호사, 검사 그 세 가지 직역을 모두 경험하였습니다. 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국면에서 그 2월 25일 변론 종결이 되고 판결 그 누구나 원하셨던 국민들이 간절히 원했던 파면 선고 결정들이 지체되는 과정에서 여기 계신 촛불행동의 그 각 대표님들 김문용 대표님을 비롯한 각 대표님들과 집회에 있고 또 거기에서 또 저하고 좀 뭐 이렇게 마이크도 잡고 이렇게 얘기했던 경험이 떠오릅니다. 문재인 정부 또 노무현 정부에서 검찰 개혁의 미흡함, 시행착오 내지 실패는 그 검찰 조직의 실상, 검찰의 조직 문화, 작동 원리에 대한 충분치 못한 이해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비범죄 정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대검 내에서 감찰부장 직위를 그 공모하였습니다. 마치 뭐 안중근 의사가 이또를 격살할 때 대동공보를 보고 하얼빈에 온다는 것을 뭐 보고 하얼빈으로 가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도 우연치 않게 법률신문 그 기사를 보고 그와 뭐 전혀 비견하지 못하겠지만 이 자리가 제 자리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 토론자인데요. 저는 그 빛의 혁명 과정에서 제기됐던 과제는 세 가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모든 혁명은 그 과정 속에서 그 주권자인 역사를 결정하는 주권자가 과제를 스스로 설정되죠. 그 과정에 다 담겨 있지요. 여기에서 현재 오늘 공청회인 검찰개혁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라는 구조적 문제들 그리고 인적 청산 그 부패 검사, 정치 검사에 대한 확고한 인적 청산, 새롭고 건강한 공정한 인사들로 능력 있는 인사로 채우는 작업들, 또 셋째 과거사 부당한 인권 침해 수사, 정치적 수사에 대한 그 정확한 이해와 청산들이 필요하다는 세 가지 과제입니다. 오늘은 그 인사 문제들이라든가 과거사 청산 문제가 아니고 검찰개혁의 법과 제도에 관한 부분으로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자리이고요. 그 제1회 당면 과제는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조직법 제30조에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 우리 한국 사회 온 나라 국민들이 그 바라고 있는 많이 양보한 것이죠. 바라고 있는 제1의 당면 과제입니다. 그 군데군데 배포된 미리 배포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그 압축적으로 시간 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이 친일 검찰로 행세하다가 독립운동가들 뭐 이 서대문 형무소 가서 고문 많이 했죠. 참혹하죠. 해방 후에도 줄곧 국민의 검찰이고 누군가 정부의 검찰도 아니고 오로지 검찰의 검찰로 행세했죠. 오로지 유일한 예가 윤석열의 검찰 정도였지요. 그 우리는 기억합니다. 대검 중수부 11층, 대검에 있는 11층에서 온 국민이 사랑하고 존경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김해 보망아 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헬기는 위에서 촬영하고 그 버스에서 내릴 때 온 기자분들 대법원 그때 대법원 제가 연구관이었는데요. 그 마운 렌즈로 찍고 그 수사 과정에서 그 돌아가셨던 그 기억을 기억합니다. 윤석열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는 거짓 선동으로 그 부하검사들을 이용해서 검찰권을 사유화해서 국민들을 기만해서
연성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하고 마침내 대통령이 된 후에도 검찰에서의 습성과 검찰 일반이 가지고 있는 직무역 인격이 포함되는데요. 검사들의 수법과 습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국정을 농단하였지요. 각종 정치적인 수사, 편파 수사, 권력형 비리를 은폐하는 이러한 수사와 지위들, 거부권 행사 등을 자행했습니다. 마침내 국민을 상대로 그 비리를 더욱 덮일 수 없게 되자 12상 불법 개헌 친위 쿠데타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 검찰 조직의 오래된 구조적 문제가 모순점이 그대로 노정된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느 부서에 배치하고 그걸 어떻게 운영하고 통제할 것인가는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검찰청의 중수청을 법무부에 둘 것인가 행안부에 둘 것인가는 헌법상 국민투표 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 주권자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해서 그대로 결단돼야 됩니다. 일례로 기관 명칭을 얘기를 들고 있는데요. 저도 한때는 검찰청을 그대로 비용 문제도 있고 관련 법률도 많이 용어 변경이 필요한데 굳이 필요한가라는 견해를 가졌던 적이 있는데요. 국민들이 원치 않으십니다. 지겨워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검사의 소관 사무에 대한 완전한 동일함을 전제로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검찰청이냐 공소청이냐. 국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용에 부합되지 않으면 공소청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상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아마 합의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청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숨어있는 민정수석실, 법무부에 있는 각종 간부들, 또 대검 차장들, 서울고지검장들 곳곳에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헛된 것으로 보이지만 또다시 실제로 기대합니다. 이런 꿈꾸는 검찰의 그런 가장 강력하고 많은 정보와 기술을 갖고 있는 검사들은 여전히 상존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로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김민웅 대표님의 창조적인 실천론에 대해서 기본 취지에 동의합니다. 참고로 영국은 수사권과 우리는 독일식 모델하고 보다는 영국식 모델에 더욱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가 85년에 그걸 경찰의 권한 남용, 우리나라로 하면 검찰로 대체하면 되겠지요. 그 과정에서 그거를 기소 권한을 분리해냅니다. 기소청이 성립되고 또 그 와중에서 경찰 쪽 내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시리어스 프로드 오피스, 이런 우리 중수청에 비견될 수 있겠죠. 이래 또 분리해내고 가지고 있는 기소 권한 자체로도 막강합니다. 기소권의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서 CPSI 검찰 감찰위원회라고 번역되는 설치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상당 기간 지속되었습니다. 약 15년간에 걸쳐서 되었습니다. 이래서 모든 법제도는 완벽한 제도 설계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고유한 역사적 경험 하에서 탄생되는 것들입니다. 어느 한 나라의 모델들을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완벽한 부작용 없는 제도 설계를 하자는 것은 엄정하게 말해서 반개혁주의자입니다. 검찰개혁을 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도 개혁을 하고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생기면 그거를 보완해 나가면 됩니다. 공소시효 임박한 사건을 경찰이 보낸다고요? 검찰 무수히 많습니다. 수사 지원한다고요? 검찰 수사과 조사과에 들어가면 사건 장기 미제요. 사건 굉장히 많습니다. 핑퐁이 계속된다고요? 보안수사 현재 형소법상의 보안수사요건 굉장히 강대합니다. 보안유사권 기록 다 송치됩니다. 전권 송치주의 모든 사건을 송치하라고요? 기록 다 갑니다 지금. 그리고 재수사 요청합니다. 징계 내릴 수 있습니다. 현재 검사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경찰 입장에서는 하소연할 수가 없죠. 부당한 보안 수사 요구 자체에 대해서 현재의 그 보안 수사 요구권 자체만으로도 충분한데 과거로 돌아가자고요. 윤석열이 포기했던 전권 송치주의 모든 사건을 송치하자는 그곳으로 돌아가자고요. 경찰의 역량 강화는 하지 않고 경찰을 죽이는 그 정책을 실시하다가 다시 옛날로 부족하니 돌아가자고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제2항 추석 전 정부조직법 개정 실체와 윤석열 한동훈의 검수원복 시행령. 이 부분은 그 다음 페이지에 4페이지에 가면 이 구체적으로 정부조직법 32조 2항 3항의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그 안에 그 검찰이라는 그 사물을 공소 등의 형태로 개정하는 것이겠죠. 여기에 중수청을 이때 정부조직법에 그 규정할지 여부는 현재 국수본처럼 특별법 형태로 규정할지 여기까지도 논의하셨는지 또 논의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것은 중요한 입법적인 결단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에 들어가야 되죠. 이때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라는 규정이 신설될 때 진정으로 우리가 귀향길의 검찰청 폐지의 실질적인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공허합니다. 추석 전후에 그 지리한 부작용이 있으니까 뭐 현재 정확하지 않은 말이죠.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에 관련되는 문제이고 언제부터 국민을 걱정하셨다고 국민의 민생을 하고 이런 취지로 계속 토론을 하게 되시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삼 대통령의 그 하나의 척결 사례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기득권 세력이 강고하고 강대할 때는 속도전 신속하게 그 힘이 뭉쳐 있을 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현재 민생을 이런 어떤 부수적인 다른 조처 인사권의 영역은 이해합니다. 그러실 수 있죠. 재량이 있고 계획이 있으실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특검의 현재의 수사들이 검사들은 공정하고 투명하고 잘 쓸 수 있다. 검찰을 다시 칼로 쓰는 그런 용검의 생각들은 추호라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국민 일반의 주권자의 확고한 내심의 의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음 윤석열 한동훈의 검수원복 시행령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별표에 보면 정말 방대한 검찰청법 상위법의 그 문헌 글자와 그 취지에 입법 취지에 반하는 이런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믿지 못합니다. 모든 기관은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아무도 통제하지 못하는 기술 있고 말 있고 여차하면 잡아다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었던 검찰의 경우에는 더욱 더 우려가 심각합니다. 실제 과거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중수청을 행안부가 아닌 법무부에 설치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모든 주장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죠. 또 일견 또 뭐 마치 뭐 선택의 문제일 수도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과정에 숨겨진 의도 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누가 과연 진정으로 검찰 개혁을 원하는가, 누가 진정으로 역사의 발전 방향을 믿고 국민의 이건 권력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 많은 국회의원들 수사받고 이래서 고충받으신 거 알고 있는데요. 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셨겠지만 그 부분은 기본적인 국회의원 신분에서 오는 권력과 많은 변호인들 또 수사 진행 재판 과정에도 많은 횟수의 공판 과정 실질적인 대등을 구현하고자 하는 공판이 진행됐을 것 같습니다. 말도 못하는 소리 없이 죽음으로 내몰렸던 국민의 관점, 가정 파괴되었던 풍비박산되었던 일반 민중의 시각에서 검찰 개혁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리와 무슨 이익을 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들을 페이스북에 떴던 적이 있습니다. 중수청도 경찰인데 뉴질랜드도 처음에 법무부에 갔다가 나중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경찰로 소관을 이동했습니다. 경찰이죠. 경찰인데 왜 행안부가 아닌 법무부에 둡니까? 비대화된다고요? 본래 그 사람들이 경찰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을 수사
그 종류별로 분산한 것입니다.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최고 권력 검찰은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기만 하면 그 보안 수사권도 쉽게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국민을 걱정하고 경찰을 탓하면서 잘못 진지하게 주장하시지만 의도적으로 쟁점화하고 있죠. 지금 보안 수사권 이미 폐기되었던 전권 송치주의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라라는 것들도 그리고 경찰에 대한 주의 통제 모두 협상의 지뢰 때 내지 언제든지 벌일 수 있는 힘의 역관계에 따라서 협상 카드일 뿐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나중에 중수청, 공소청을 다시 합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그 오랫동안 검찰 개혁과 함께하신 한인섭 그 서울법대 교수님도 그 정성호의 입장은 한마디로 검찰청 강화론이다. 법무부의 큰 우산 아래. 뭐 윤석열도 검찰총장 시절에 마약 수사청 설치한다고 하였거든요. 마약 수사부, 마약 수사청으로 하면 조직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 더 큰 조직으로 나중에 결합하거나 중수청, 공소청으로 거대 조직 두 개를 챙기게 되니 더 이익이다. 뭐 이런 취지로 그 쓰셨습니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역대 법무부 장관은 거의 대부분 검사 출신이었습니다. 행안부 장군 경찰 출신이 있습니까? 뭐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검찰국이 검찰사무 모두 채널 통로가 돼서 다 보고받고 지휘하죠. 검사 출신 경우에는 뭐 수시로 전화하고 다 지휘하고 결정합니다. 민정수석실 다 검사 출신이 대부분이었잖아요. 무슨 경찰권의 이런 수사 통제는 사법 통제는 지금 보안 이 검수원복 시행령 관련해서 서울고등법원 그 주심 황진구 판사가 그 부분에서 직접 관련성 굉장히 모호한 개념인데 이 부분을 확장해서 기소한 거에 대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했어요. 이 법원에 의한 통제가 진정한 사법 통제지 검사가 경찰에 대해서 하는 거는 사법 통제가 아닙니다. 분식입니다. 검사는 사법기관이 아니고 행정기관일 뿐입니다. 행정공무원이 자신의 공무원의 신분의 본분을 망각하고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야욕을 품었던 것이죠. 그만큼 검찰권이 통제되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화, 정치 집단화 하였던 것이죠. 역사는 깨끗이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그 인식을 가지고 발전해 가는 것이죠. 다음, 공소청이 직접 보안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뭐 법제화 간섭은 각 나라별로 다 달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영국과 유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독일 검찰은 뭐 지휘 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모델로 또 거기에 있으니까 가져야 한다라는 것들이 아니고 뭐 다 아시다시피 제가 뭐 국회 공청 한동훈 청문회에서도 말씀드렸고 왜냐하면 아직 앞던 시점에서 국민의힘 검사 출신 국회의원도 지금 현재 다는 아진이지만 그 상당수의 검사 출신 민주당 위원들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분은 누구의 대표자입니까? 국회의원을 마치고 다시 검찰의 그 카리텔로 돌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검사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인지상정입니까? 검사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을 아마 경고하실 것입니다. 손 없는 머리라고 하지요. 코프 온의 핸데라고 하지요. 수사인력, 수사부서 전무합니다. 보안 수사도 수사입니다. 보안 수사를 하게 되면 검사가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을 계속 피의자를 다시 출석 요구해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참고인을 수십 회 하죠. 중요 사건에 계속 부르죠. 검사가 원하는 대답을 해줄 때까지 도대체 기진맥진 당신이 원하는 대답은 무엇인가요? 제가 그것을 해드릴게요. 이 상태로 자포자기 세방되기 위해서 그 정도 지경까지 이루지요. 제가 뭐 일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그러한 기본적인 바탕하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 피의자 신문조서, 검찰 진술조서, 또 압수수색도 계속 하는 것이죠. 이런 직접 보안 수사라는 형태로
뭐 실질적 동일성이기 때문에 남용이 우려가 없다고요? 그것은 지나치게 냉정한 제3자의 시각이죠. 검찰개혁을 원치 않는 시각이죠. 실질적 동일성의 개념이 얼마나 광범위한데요. 단일성도 아닙니다. 뭐 법 규정을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문제로 치환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권한 분배라는 양상으로 굉장히 드라이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검찰 조직 내에 수사관과 수사 부서를 그대로 남겨둘 거라는 문제입니다. 직접 보안 수사를 허용하자는 문제는 뭐 검사의 고유 직무이므로 12페이지입니다. 현행 경찰의 일부 수사 종결권을 폐지하고 경찰은 사건을 전부 송치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건 현재 그 형소법 개정 전으로 회귀하자는 것이고 사실상 모든 직접 보안 수사를 전면 허용하는 결과가 됩니다. 기타 예외적인 보안 수사가 필요한 영역을 사례를 찾는 거죠. 수사 미진, 검사 구속 기한 얼마 남지 않고 공소 시효 만료, 임박, 보안 수사 요구 반복되는 경우, 기록이 아닌 대면 조사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파악하는 경우 등을 그 얘기를 하죠. 그런데 1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 수사와 지금 불송치 사건도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재수사 요청을 합니다. 기록 다 옵니다. 그리고 말 안 들면 징계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에 대해서 다시 사건 보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증가를 하는 것이죠. 이게 과연 실제 뭐 여기 박은정 의원도 성남지청장 재직 시절에 보안 수사 요구를 통해서 얼마만큼 많은 정치적인 목적을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는지 실제 경험 사례를 들려주신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항고 대법원에 의한 재항고 제도가 실제 정관 출신 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법률 시장으로 전락한 것인 것처럼 보안 수사 요구도 정관 시장의 검사 출신 정관 수상의 강력한 광범위한 시장으로 되는 거죠. 어느 한쪽은 그 피해를 보게 마련입니다. 부패와 공정이 거기에 싹 틉니다. 15페이지에 현재 정리가 다 됐습니다. 마지막 16페이지입니다. 뭐 기타 쟁점으로 공판의 직관론이 있습니다. 수사관과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한 많은 판사님들, 뭐 검사님들 다 동의 이 부분을 또 인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공판과 수사는 기본적으로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효율성과 유죄 추정에 경도된 논리이고 이 부분은 확증 편향, 터널 비전과 관련해서 인지적 오류 문제가 있어서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이미 채택되지 않은 논리입니다. 기타 법무부의 탈검 철학, 또 우리 검찰개혁의 완성은 헌법 조항에 있는 독점적인 영장 청구권의 폐지로 완성됩니다. 이거는 박정희의 5.16 군사 쿠데타 이후 그때 들어간 조항입니다. 쉽게 강제 수사권을 이 컨트롤 가능한 검사를 통해서 장악하고자 하는 5.16 쿠데타의 잔재입니다. 추후 개헌 과정에서 검찰 개혁이 완성되는 것으로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법 조항도 나오고 그런데요. 간단하게 다 우리 발제하신 분들, 토론하신 분들은 압축하면 두 가지로 다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 산하에 두면 안 된다. 중수청을. 그리고 공소청의 절대 수사권 0.001%도 두면 안 된다. 이거 맞죠? 네, 그렇게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청회 이제 소식을 보면서 황운하, 임은정, 한동수, 박은정 이렇게 앉아 있는 그림은 정말 멋있지 않을까. 그래서 보러 와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동안 너무 많이 애쓰셨고 지금도 애쓰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국회와 어떤 검찰의 관계를 보면 검찰은 몇 명이 퇴임하긴 하지만 그 조직체 전체가 쭉 그대로 올라가요. 변하지 않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받아서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 의사를 받아가지고 입법으로 제도를 만들어내야 될 것이 국회의 임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법무부가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요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개혁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 현재 이 정성호 장관이 개혁의 주체가 전혀 될 수 없다는 걸 완전히 입증해 버렸어요. 개혁의 주체가 되려고 하면 법무부 장관 처음 하는 것이 법무부 인사잖아요. 인사에서 현재 국민이 바라는 바는 현재 법무부는 완전 탈검찰을 해야 됩니다. 새로 임명되는 사람 중에서 검사를 임명하면 안 돼요. 그런데 모두 검사로 다 임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분들이 법무장관과 매일 회의를 할 겁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하는 내용은 법무와 검사를 유지하기, 키우기, 그 다음에 눈앞에 공격은 살짝 완화시키면서 다른 방식으로 포장하기, 아니면 지연시키기, 뭐 이런 것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주 잘 포장해서 내놓은 이제 작품이 이제 법무장관의 이제 그 의견으로 이제 일부가 나온 거죠. 이제 그 의견은 보니까 그래요. 이제까지 이제 내놓은 계획안에 대하여 완전 수사와 어떤 기소를 분리하라고 하는 건 완전 이혼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혼의 요구가 강하니까 잠시 별거하자, 이렇게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근데 그 말도 틀린 것 같아요. 별거가 아니라 각방살이 잠깐 하자. 우리 막 서로 이 쪼개라고 하니까 각방살이 잠깐 하다가 그다음 또 6개월 뒤에 같이 하면 되잖아. 라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법무부 내에 지금 중수청을 두게 되면 이는 법무부에서 청 2개가 생기죠. 저는 검사로서 장관에게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인사를 검사로 다 채워주고 청을 2개로 만들어주시고 기차는 1차 수사는 경찰에게 다 넘겨버리고 폼 나는 보안 수사는 우리가 할 수 있고 장관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면 민정수석을 계속 검사 출신으로 하다가 좌초되니까 그 다음에는 또 검사 출신을 했잖아요. 현재 우리 봉수석은 내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굉장히 유능하고 핸섬하고 좋은 분입니다. 그리고 무리하지도 않고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법무부 차관부터 이제 검찰의 모든 간부들 다 검사로 채우고 민정수석이 안 보이지 않게 핸들링을 굉장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서 나오는 장관의 안, 대통령의 안을 믿을 수 있냐라고 하는 그냥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은 잘 하겠지. 대통령도 여러 의견을 들으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잘 하겠지라는 거에 대해서 신뢰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일부는 신뢰하고 일부는 경계하고 법무장관이 내놓는 계획안은 그냥 계획안을 내놓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법무부 안과 국회 민주당 안을 비교해서 장단점을 취사 선택하자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법무부는 개혁의 대상이거든요. 검찰도 개혁의 대상이거든요. 대상이 의견을 내놓으면 그러면 한쪽은 30을 내놓고 한쪽은 100을 내놓으면 결국 60에서 80 사이의 개혁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과 지금 현재 과거에는 5개 야당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범 5대 여권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쪽에서 개혁안을 내놓고 밀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황운하, 박은정 다 검찰에 핍박받으니까 핍박을 받은 지가 국민이 우리가 믿을 수 있다 해가지고 국회로 보냈어요. 그렇지 않나요? 핍박을 받은 지가 국회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회에서 이 과정을 주도해야 된다. 그리고 얼마나 아까 시기
있는 뭐 이야기했지만 시기는 늘 5년 민주정권 5년의 개혁이 가능한 시기는 1.5회밖에 없는 것 같고 첫 한 3, 4개월 그다음 중간에 어쩌다 기회가 한 2, 3개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한 1년 정도 하면 되지 하면 1년 좀 지나면 이춘석 등의 뭐 갑자기 뭐 돌출된 사건들이 몇 개 터지고 나면 정신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지지율이 약간 낮아지면 또 정신이 없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 검찰개혁을 하면 지지율에 영향을 받지 않느냐? 지지율은 늘 49%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58%, 66%다 허상이고요. 언제나 냉엄한 현실은 49%다. 그래서 개혁을 하라고 만든 정부는 개혁을 밀고 나가면서 뭐 일희일비할 이유가 없다. 이제 그런 자세로 구시하게 밀고 나가시기 바라고 아마 이런 공청회 매주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우리가 이제 국민 주인이잖아요. 아까 그 주인이 누구냐 할 때 대통령이 주인인 것처럼 좀 착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이 매주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다가 3월에 다급하니까 매일 했어요. 매일. 근데 그것을 헌법재판관들이 계속 이 신경을 쓰면서 그것을 계속 경청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매주 혹은 3일에 한 번 거의 매일 해야만 이것이 되어지지. 장관 방심하고 장관 방심하고 조금 쉬려고 했어요. 쉬려고 하니까 벌써 다른 국민이 휙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국민은 어느 순간이든지 방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개혁을 가열차게 미루고 하는 주체가 돼야 된다. 그다음 그 의견을 받아서 국회가 따라가고 행정부는 법무부는 의견을 내지 말라. 다만 필요하면 국회가 질문하면 참고 자료만 내라. 이렇게 방향을 잡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짧은 멘트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내란 이전의 정치검찰 개혁과 내란 이후의 검찰 개혁의 발상은 완전히 달라야 된다. 검찰은 내란 세력의 핵심 기반이다. 두 번째는 임은정 검사장님이 계시지만은 개인적인 예외성은 있지만 조직 전체로 보는 과도한 규정이라고 억울해하는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검찰은 범죄 조직이다라는 규정을 거듭거듭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의 비대화를 중심에 놓고 기능과 구조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범죄 조직을 해체시킨다고 하는 그런 기본 입장을 계속 첨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세 번째는 인적 정산이 불가능한 조직이다. 이렇게 해야만 아마 검찰 개혁의 본질, 핵심을 바로잡을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많은 얘기들을 하고 싶으시잖아요. 우리 이제 한윤석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촛불 시민들이 매주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포함해서 내란 청산을 위해서 계속 싸우고 있고요. 또 이 국회 안에서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를 이제 시작했는데 수시로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의원분들께서 함께 해 주시라 믿고요. 마무리 발언을 조금씩 들으려고 하는데 시간이 어떠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분씩만 좀 듣고 오늘 좀 마무리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오늘 행사 이후에 촛불행동 그리고 검사 모임 등등의 단체들이 공동으로 해서 우리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부터 진행할 예정이고요. 질문은 딱 2가지입니다. 오늘 쟁점. 중수청은 어느 부처 산하에 둘 것인가? 그리고 공소청에 수사권을 줄 것인가? 딱 질문은 2가지입니다.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네, 그 계획을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발제자 토론자분 1분씩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자분들께서
다양한 경험 속에서 그리고 그 직업적으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압수수색이나 뭐 기타 등등 뭐 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겪으셨던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검찰 개혁이 왜 필수적인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정말 잘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토론회가 이 공청회가 첫 시작이 돼서 앞으로는 이 토론회가 좀 더 구체화되면서 검찰을 정말로 개혁할 수 있는 국민들이 정말로 검찰이 개혁됐다라고 만족할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촛불행동이 늘 함께 공부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까 저한테 질문을 하셔서 답변 안 드리면 왜 답변 안 하냐 이렇게 또 말씀하실 것 같아서 경찰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 이제 경찰 개혁을 얘기하는 것이 의도와는 다르게 검찰 개혁의 논점을 흐리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에 대한 통제, 경찰의 수사에 대한 뭐 개혁 방안 뭐 이런 것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많은 통제 방안,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데 다만 그 통제 수단으로서 검사의 보안 수사권이라든지 뭐 전권 송치주의라는 이런 것이 거론돼서는 안 된다라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정확하게 알진 못하지만 민주당 특위에서도 검찰개혁 법안 논의가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혹자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민주당 특위에서 너무 꼭 꽤 과격한 이야기가 나와서 오히려 정성호 장관 쪽에서 맞불놓기처럼 해서 중간 쪽에서 적당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전평도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떤 의도가 이제 정성호 장관님 기사는 제목만 보고 내용을 정확히 못 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없고, 더구나 민주당 특위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해서 그냥 카더라라는 전원으로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2달 동안 많은 분들이 치열하게 논의했었습니다. 그 뭐 법사위 분들도 한번 만나서 면담한 걸로 알고 있고, 다음에 뭐 이런저런 사람들과 그 뭐 각종 검사를 검사하는 공부한 모임 뭐 그런 분들도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 했었던 걸로 아는데, 국정기획위원회에서의 안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자분하고 있는데, 그것이 외부에 공개된 건 아니지만 이게 신속해야 되는 것도 맞고 꼼꼼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만, 늘 반대하는 분들이 아까 한 교수님 말씀하실 때 꼼꼼하고 촘촘하고 이렇게 하는 순간 지금 수십 년 동안 연구하면서 촘촘하게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냐라는 반론이 있을 만큼, 그렇게 하면서 태클 거시는 것은 전형적인 수법이기도 하고 사실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다 동전의 양면처럼 있습니다. 그 검찰의 논리나 그 저지할 논리에 말리지는 마시고, 그러면서도 치밀하고 꼼꼼하게 준비되었던 안이 어느 정도 없지 않으니까요. 해서 그 검찰 개혁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은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 민주당의 그 원안의 기조를 하고 충분히 그간 신중하고 토론해 왔으니까 그 과정에서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25일 날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라는 규정이 신설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은정 의원님도 마무리 인사 부탁합니다. 네, 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서 국회에 이제 진행 상황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정부 입법으로 아마 진행되지는 않을 거라서 아마 국회에서 그 지금 많은 법들이 논의 중에 있고, 실제로 아마 민주당 당론 법안이 곧 또 마련이 되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 다양한 이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검찰 개혁에 관한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그 다양한 이견에 대해서 충분히 법사위 등에서 논의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검찰개혁 본연에 부합하는 주권자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검찰개혁 본연의 그 제대로 된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마련해서 지금 그 이재명 정부에서 통과시킬 거다. 저는 그렇게 약속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과정에서 비판을 하시는 건 좋은데, 내부에서 너무나 서로 그 날선
일선 비판이 아닌 비판을 해서 우리가 스스로 동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의를 했던 법이고 이게 부실하거나 급하게 졸속으로 마련될 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급하게 지금 그 별로 논의 안 하고 뭐 당장 추석 전 이거는 너무 급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은 그것은 조금 다른 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 논의는 김대중 정부부터 검찰 개혁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 왔고 그래서 국민들께서 또 경험하시고 윤석열 정부를 경험하시고 해서 법안이 지금 많이 충실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논의에 집중해서 신속하게 이 진행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나와 있는 임은정 검사나 저가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의식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검찰권 남용을 경험했던 목격자 증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바람직하게 검찰권이 정상화되고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 개혁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는 것인데 마치 검찰을 지금 이제 오늘 표현도 박탈한다, 해체한다, 무너뜨린다, 없애버린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은 그것은 마치 무슨 보복이나 복수나 이런 표현으로 되고 저쪽의 반대편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동안 남용이 굉장히 문제가 되었고 이것은 국민들께서 이 개혁을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이 개혁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바라는 개혁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내용을 내놓는 것이다.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를 빨리 진행시키고 충분히 논의시키는데 밖에서도 국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국회도 응원해 주시고 정부도 응원해 주시고 그래야 제대로 된 개혁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촛불 국민들은 결론은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론을 반드시 올해 안에 관철시키겠다는 입장도 단호합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내란 청산, 검찰개혁 등등의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주도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결의를 담아서 인사 말씀드리고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